오늘은 7월 8일 토요일 새벽 5시 30분입니다. 오늘은 지수들이 플러스로 잘 상승을 하다가 장 막판에 급락을 하면서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후장 중반까지만 해도 상승 흐름을 잘 타다가 막판에 매도세를 이겨내지 못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0.55% 하락했습니다. S&P 500지수 0.29% 하락 4,398. 나스닥은 0.13% 하락 13,66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0.01% 상승 3,577입니다. 이번 주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지수가 종합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어요. S&P 500은 3일째 하락을 하면서 주간 단위로 약 0.6% 하락했고 나스닥은 0.3% 하락했습니다. 근래 강세장을 계속 이끌어왔던 주요 빅테크주들 오늘 약세로 기울었어요. 아마존과 엔비디아만 상승했습니다. 아마존이 1.11% 상승, 엔비디아가 0.95% 상승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테슬라, 메타 이 빅테크주들이 다들 하락했습니다. 테슬라가 0.76% 하락 274.43달러입니다. 애플도 막판 매도세로 흐름이 바뀌면서 시가총액 3조 달러 무너졌습니다. 애플은 장중에 192.67달러까지 오르기도 했는데 마감을 앞두고 매물이 쏟아지면서 결국에 1.13달러, 0.59% 내린 190.6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시총 3조 달러 마지노선 190.73달러가 무너지면서 190.73이 3조 달러인데 190.68달러니까 애플 시가총액이 2조 9,990억 달러, 10억 달러 모자르죠. 다시 3조 달러 넘어가겠죠. 엔비디아는 상승했습니다. 0.95% 상승 425달러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전기차주 리비안이 가장 돋보이는 날이었습니다. 미국 전기차주 리비안과 루시드 또 중국의 전기차주 니오가 급등을 한 날입니다. 기대 이상의 분기 생산 출하 성적을 공개하고 그동안 주가 발목을 잡아왔던 생산 공급망 차질이 마침내 해소되고 있다는 이 기대감이 계속해서 리비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14%나 폭등을 했어요. 리비안은 장중에 30% 넘게 폭등을 해서 25.63달러까지 갔었습니다. 결국에는 3.08달러 상승, 14.25% 상승해서 24.7달러로 올라섰습니다. 웨드부시가 리비안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웨드부시는 리비안 목표 주가를 25달러에서 3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달 27일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8거래일 연속 상승 중입니다. 리비안의 주가는 현재 한 달간 76%나 폭등 중입니다. 한 달간. 루시드가 19% 오르고 테슬라가 17% 오른 거에 비하면 폭이 상당히 크죠. 미국의 6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20만 9천 명 늘어났어요. 시장 전망치 23만 명을 하회했습니다. 2020년 12월 이후 가장 적은 신규 일자리 수였습니다. 어제 나왔던 민간업체의 고용 서플라이즈에 비해서 대폭 완화된 수치입니다. 노동시장 과열 우려가 높아진 와중에도 일단 한숨은 돌렸어요. 노동시장이 뜨거우면 연준의 추가 긴축이 더 가팔라질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날 보고서는 예상을 밑돌면서 그 우려는 그나마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과 정부의 일자리 증가 기대치에는 큰 차이가 있었는데 역시나 절대적인 숫자가 노동시장의 견조함을 증명을 했고 이것이 또 추가 긴축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보고서는 전날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줬던 민간 고용정보업체 ADP 발표 수치와 격차가 아주 큽니다. ADP는 6월 신규 일자리 수가 50만 개에 가깝다고 나왔었죠. 시장 전망치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어제 급락을 했었습니다. 다만 실업률이 3.6%로 전달의 3.7%보다 하락을 하는 등의 여전히 미국 노동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증가세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업률은 3.6%로 역사상 최저치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것은 완전 고용 수준입니다. 연준이 1년여간 기록적인 강경 긴축을 이어왔죠. 작년 3월부터 0.25%에서 지금 5.25%까지 5%를 올려왔습니다. 그것도 급격하게. 노동시장은 그런데도 식지 않고 있는 거예요. 20만 명이 넘는 월 신규 고용은 여전히 높은 수치예요. 5월 신규 고용 30만 6천 명에서 크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정부 공공직에서 가장 많은 6만 개의 일자리를 늘렸습니다. 그중에 대다수는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 일자리였습니다. 보건의료 부분에선 4만 1,000개, 사회복지 부분에서 2만 4천 개, 건설 부분에서 2만 3천 개의 일자리가 증가됐어요. 팬데믹 이후에 고용보험을 주도를 했던 레저, 접객업소에서는 지난달 2만 1,000개 일자리가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올해 상반기 미국의 일자리 증가폭은 월 평균 27만 8천 개, 지난해 상반기에는 월 평균 39만 9천 개예요. 그러니 올 상반기에는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크게 밑돌죠. 그러나 6월 일자리 증가폭도 역사적으로 볼 때 상당히 많은 수준이에요. 통상의 미국 경제가 매달 필요로 하는 일자리 증가폭은 7만 개에서 9만 개라고 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통상 필요한 일자리 개수는 평균 8만 개 안팎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에요. 근데 20만 개가 넘어가니까 6월의 일자리 증가수는 평균을 최소한 정부 기준으로 12만 개 상회를 하고 민간 수치로 보면 40만 개 이상 넘어서는 수준이에요. 노동시장의 절대적인 평가는 과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임금 상승 속도가 예상을 웃돌았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직결되는 임금은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어요. 평균 시간당 수입이 전월 대비 0.4%, 전년 동월 대비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높은 임금 상승세는 인플레이션에 당연히 주범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 주 수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9시 30분에 미국 CPI가 또 발표가 됩니다. 시장에서는 전년비 상승률이 지난 5월에 4%였죠. 이번 6월에는 3.2%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발표가 되고 있는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금리 결정에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유럽과 뉴욕 증시, 여기에 이어서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쳐서 유럽 증시 어제 폭락을 했었고, 또 어제 코스피 지수 1.16% 하락했고, 일본 증시는 1.17% 하락하면서 나흘간 연속 하락 중이에요. 중국 증시도 지금 나흘간 연속 하락 중이고, 홍콩, 대만 등의 모두 증시들이 아시아 증시 하락을 했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7월에 기준금리를 0.25% 인상할 가능성이 90%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9월에 또 추가로 금리를 0.25% 인상할 가능성은 20% 수준, 전날의 27%에서 20%로 하락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고용 보고서는 7월 금리 인상을 뒷받침할 만한 수준이지만 이후 앞으로 추가 인상 여부는 앞으로 나오는 지표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